오메가3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오메가3를 좀 예방을 위해서 그냥 좋다니까 먹는 분들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비관적이거든요. 뭐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나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안 됐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랑 베네핏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연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10만 유튜버 유명하신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 매스맨 TV를 운영 중인 장무현 약사입니다. 주로 영양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몇 만이죠? 지금 최근에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아, 그러면 실버 버튼 받았나요? 아, 이제 신청했습니다. 아, 신청했어요. 아, 부럽다. 브론즈는 없나요? 브론즈는 없어요. 없어요? 저 언제 10만 되나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오늘은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에는 이제 기본으로 먹어야 될 게 뭐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막 이렇게 주르르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메가3에 대한 태클이 살짝 들어왔었죠. 저도 최근에 오메가3 퇴출되다라는 그런 썸네일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논란이 시작된 게 얼마 전에 발표된 그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란 그 문헌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오메가3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거의 실려 있었어요.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은 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오메가3는 그 수십 페이지 되는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일부만 담겨 있었고 네. 그 오메가3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몇 문장이 안 돼요. 근데 그 부분만 이제 뉴스에 나온 거죠.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 그 부분만 관련이 없다. 오메가3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항염 효과나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그 내인성 카나비노이드라고 해서 왜 우리가 밥을 다 먹었는데도 또 배고파. 나의 의지가 너무 박약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메가3가 부족해서 예, 그렇게 이제 비만을 부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건데 이제 관상동맥 그 거기에만 제한됐던 거를 다 이것도 다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걸로 와전이 된 거 맞는 거죠? 아, 예, 그렇죠. 사실 그 문헌은 관상동맥 질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지 일반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서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분은 그 문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약사님은 오메가3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세요? 그 제가 오메가3를 좀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당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안구 건조증을 위해서 드신다던가 아니면 뭐 두뇌 기능을 좀 부활시키고자 드신다던가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메가3를 드시는 게 대체로 이득이 되고요. 아, 몇 그램 정도 드시면 좋을까요? 1g이 기본이고 1g 내외 아니면은 뭐 메가도스를 하시면 2g에서 3g까지 시도할 수 있죠. 그렇죠. FDA에서도 3g까지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파트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메가3를 되게 좀 어떤 예방을 위해서 그냥 좋다니까 먹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 부분에서도 조금 좀 비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어떤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 지금 당장 불편한 데가 없는데 그렇게 섭취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 오메가3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임상 연구들이 예전에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됐었는데 어떤 뭐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나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안 됐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생선, 그러니까 실제 오메가3 영양제가 아니라 실제 생선을 섭취한 분들은 대체로 도움이 되는데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했을 땐 도움이 안 되는 연구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관상동맥 그런 것도 그쪽에서 파생되지 않았나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런 연구들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 내린 게 관상동맥 질환자에게도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먹어서 해가 되는 건 아니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많은 질병들이 그 염증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항염작용을 하는 게 오메가3고 그래서 기본 영양제 라인업에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어때요?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주자면은 제가 이제 오메가3를 드셔야 된다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사실은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 어떤 예전에 바이탈이라는 그런 스터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체 피험자에게서는 어떤 이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생선을 일주일에 주 2회 미만으로 드시는 분에 있어서는 사망률이랑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잠깐만, 2회 이하요? 예, 1.5회 이하, 미만. 네. 미만? 그러면 막 많이 먹으라를 추천하는 게 아니네요? 아, 그쵸. 그러니까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드셨을 때 어떤 예방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 연구의 어떤 대부분의
결과들이었고요. 그 대신에 생선을 그만큼 드시지 않는 분들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생선을 그럼 드시면 굳이 오메가3를 추가로 복용할 필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데 제 말이 맞나요? 그 예방 목적으로는 사실 드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메가3를 드셨을 때 뭐 확률이 높진 않지만 그 심방세동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이제 고용량에서만 올라간다고 예전에 알려져 있었는데 저용량에서도 조금씩 올라가요. 심방세동 가능성이.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방세동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랑 베네핏을 고려하면은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메가3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떤 목적 없이 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뭐 생선을 자주 드신다고 해도 평소에 염증 때문에 여전히 고생 중이시고 뭐 눈이 건조하거나 그런 어떤 특정 목적이, 그러니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분이라면 뭐 드시는 건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논란인 게 비타민 D. 사실 저는 논란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비타민 D는 무조건 먹어라. 특히 천연의 비타민 D. 약사님께서 비타민 D에 대한 안티 발언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그것 때문에 모신 거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뭐 제 개인의 의견이자 어떤 그 오메가3가 지금 대척점에 있는 큰 두 가지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그 미국 내분비학회고 이쪽은 IOM이라는 어떤 미국 의학협회가 있거든요. 그 둘이서 이제 오메가3 가이드라인을 각각 설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비타민 D 수치를 30에서 100이 이제 안전범위, 그러니까 정상범위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위가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죠. 근데 그 IOM에서는 20에서 30을 정상범위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IOM에서는 전 정상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20 한 5 정도니까. 완전 정상이죠. 그러면 약사님께서 그 굳이 그렇게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IOM을 따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그 IOM에서 그 수치를 설정한 근거가 된 몇 가지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네, 알려주세요. 가장 큰 근거가 비타민 D 수치에 따른 사망률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사망률이 한 20에서 30 사이에서 가장 최저점을 찍고 그 뒤로는 J 커브를 그리면서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사망률이 올라가요? 32 이상부터? 그 정확히 몇인지는 좀 애매하고 연구마다 다른데 대체로 이제 30에서 사이 그쯤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비타민 D가 결핍된 거랑 비타민 D가 너무 많은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망률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사망률뿐만 아니라 어떤 그 비타민 D가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골다공증이라던가 불면증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그런 증상들이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올라가도 반대로 다시 생깁니다. 한 40 이상쯤에서 불면증도 나타나고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골밀도가 좀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 연구도 있고 그리고 골절율, 낙상사고 그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요?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러면 지금 약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적정량은 먹어야 된다. 과량은 먹지 마라. 너무 안티 발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좀 약간 밋밋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타민 D 관련 영상을 항상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비타민 D가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그렇게 나타낸다는 사실은 되게 명확한 사실이고 그 대신에 그 대부분의 그런 효과는 결핍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들어갈 때 그 효과들이 나타나거든요. 또 논란이 된 영양제가 또 있을까요? 너무 과대 광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양제나 이런 거 있으면 성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연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논란? 네. 이 영상은 나가면 안 되는데 왜냐면요 제가 남성 고객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전 아연 아르기닌과 함께 기본 세트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연이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남성 기능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아연이 그 뭐 아이허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대부분 50mg짜리를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되게 함량이 높더라고요. 너무 높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아연 상한량은 그러니까 권장량이 아니라 상한량은 35mg이거든요. 50mg은 딱 50mg까지 먹었을 때 간신히 안전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치고 35mg은 거기에 안전마진을 설정을 해서 여유 있게 35mg을 상한량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50mg을 한 달만 먹어도, 그러니까 2주 이상만 먹어도 몸의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구리 결핍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면역력도 떨어진대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아연이 면역력이 좋은데, 근데 이제 직구 제품 같은 경우 특히 외국에 있는 50mg이면 50mg이 다 흡수되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네. 다 흡수돼요? 흡수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네. 흡수가 절반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설정된 값이 50mg 있어요. 예. 그래요? 왜냐면 실제 아연 영양제를 50mg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관찰하고 그렇게 값을 정한 거기 때문에 예, 흡수율이 이미 고려된 값입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마지막 논란이 되는 영양제 관련해서 요즘 비타민 C가 네. 그냥 뭐 천연 비타민도 있고 뭐 유한양행이든 뭐 고려온단이든 뭐 이런 비타민이 있고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리포조말 비타민도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함량 메가도스용 비타민 C가 이렇게 쭈루룩 있단 말이에요. 네. 약사님은 이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하세요? 일단 비타민 C는 저는 좀 비타민 C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아니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다 엄격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비타민 C가 천연이냐 합성이냐에 대해서는 둘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똑같은 케미컬 비타민 C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천연 비타민 C가 만약에 이제 도움이 된다면 그건 천연 비타민 C 자체가 그러니까 천연 원료 전체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뭐 같이 뭐 다른 플라보노이드들이 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단순히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비타민 C라는 이유만으로 딱히 뭐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함량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뭐 천연이면 100mg, 200mg이고 그다음에 이제 합성인 경우에는 1000mg 막 이런 식으로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 100mg 먹는 것도 충분히 충족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포조말이랑 흡수율에 도움이 되는 리포조말 또는 이제 메가도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리포조멀은 제 생각에는 리포조멀은 어떤 효율성에 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타민 C 3000을 먹나 네. 리포조멀 뭐 500에서 1000을 먹나 아마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뭐 데이터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많이 섭취할수록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네. 근데 리포조멀 비타민 C는 그 흡수율의 장벽을 깨고 고함량으로 먹어도 그대로 흡수가 되도록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용량을 섭취했을 때 리포조멀이 훨씬 많이 흡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그냥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은 리포조멀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사님은 이 중에서 어떤 걸 드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의약품 비타민 C, 예를 들면 뭐 유한 비타민 C나 경남작 비타민 C 이런 의약품 그레이드 비타민 C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사실 어떤 인터넷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고려온단 비타민 C 같은 것도 굉장히 훌륭한 원료고 좋은 제품인데 그 의약품 그레이드는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그레이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 기준이 다르고 또 심지어 의약품 비타민 C가 더 저렴해요. 조금 더 저렴해서 그쪽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약품 비타민 C는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에 있어서는 그냥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고려온단 같은 제품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메가도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메가도스에 대해서는 딱히 아직까지는 제가 권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던 이제 영양소 4가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해외 영양제랑 국내 영양제에서 뭐 좋은 거 의견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